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정식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0934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있어서 많아요. 아마 버스 기사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방송은 금요일까지입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5분에게 이 서점에서 팔지 않는 한정판 제 시집이 있습니다. 수련의 집 5권을 추첨해서 3명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2님, 똑같은 의견입니다. 8756님, 비정상을 정상화하라고 명령을 해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철밥통들이 복지부동하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6645님, 제 목소리를 많이 못 듣게 되어서 아쉽다고 적었네요. 고맙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고 출근길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수락고가차도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는데 한참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차량 정체는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옆에 동일로는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쭉 밀리는데요. 옆에 청담대교도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에 있었던 돌발 상황 모두 처리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이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강 건너 강변북로도 역시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임시합동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는데요. 고잔동, 선부동 그리고 와동과 분향소를 순환하는 시내순환 2개 코스, 또 문화예술의 전당, 와스타디움, 화랑유원지 등 3개 주차장에서 합동 분향소를 오가는 주차장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잘 계십니까? 요사이 정말 안녕하냐고 인사하기가 참 제외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 있죠? 어닝 시즌에 들어간 그 뉴욕 증시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설, 한파 등으로 기대치를 한껏 낮췄었는데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22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5.12포인트 0.40% 올라서 16,514.37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1%, 나스닥은 0.97%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까지 엿새째 내려올랐는데요. 기술주이세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 가장 높은 1% 가까이 올라서 그동안 있었던 기술주 버블론도 한풀 꺾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뒤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전해주셨는데 이 다른 기업들 실적은 뭐 어땠습니까? 괜찮았던 모양이죠? 넷플릭스는 우선 장에서 주가가 7% 가까이 치솟았고요. 또 대형 케이블 통신업체인 컴캐스트가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아서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도 실적 전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그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그 대규모 M&A가 발표가 돼서 시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스위스 노바티스는 영국의 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그 종양치료제 사업부를 1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캐나다 최대 제약사인 밸리언트는 그 보톡스를 만드는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수 금액이 160억 달러 붙으면 우리 돈으로 17조. 이 제약회사 지금 굉장히 큰 회사군요.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약간 엇갈려있죠? 예,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59만 건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0.2%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그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9%나 올랐습니다. 시장은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해지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파 여파로 매매가 좀 줄었지만 매매 건수의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 순환 출자 문제, 이 우리 재벌들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정치권에서 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를 2-3년 안에 모두 정리한다고 했죠? 네, 삼성은 에버랜드가 생명을, 또 생명은 전자와 물산 주식을 갖고 있고요. 또 전자와 물산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이 계열사들이 에버랜드와 생명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이 삼성이 이런 순환출자 해소에 나섰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계열사 간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또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고 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축회사 몇 개로 이루어진 사업 단위 소그룹 내 출자만 존재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그 경제민주화 기조 속에 순환출자가 비판을 받자 이를 해소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실제 어제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팔았죠? 네, 삼성전기와 정밀화학, 또 SDS, 제일기획이 보유 중이던 생명 주식 총 1.64%를 어젯밤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부터 삼성화재 주식 0.63%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그 금융사 간에 둘러싼 그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기 위한 것을 풀이가 되는데요. 삼성생명이 카드, 화재 등 그 금융계열사 주식을 모두 사모으는 대신에 다른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겁니다. 순환출자를 없애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등 그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을 쥔 계열사 간의 주식 매매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이 과연 활기를 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25일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이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구 수를 15% 내에서 늘릴 수 있고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또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리모델링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가구 등 총 559만 가구에 동수로 따지면 19만 3천여 동에 이릅니다. 실제 그 성남시 분당구의 그 한솔주공 보단주는 최근 그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정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15층인 아파트를 18층으로 3개층 늘리고요. 또 가구 수는 종전의 그 1156가구에서 170가구 15%를 늘려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의 매매 효과가 연초보다 약 2-3천만 원가량 올랐고요. 매물도 현재 걷어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데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아무래도 자원도 아낄 수 있고 또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건축의 주류로 부각이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심장 주변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이 대매우기 작업 이런 특이 활동이 포착되면서 4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사 대비 상태를 강화하고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 30일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골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었죠.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과연 북한이 도박을 벌일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이 저하고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이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 어떤 정황이 포착된 겁니까? 이게 존스 홉킨스대 38 로스 연구팀에 의해서 지금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예. 그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을 해보니까 가림막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빈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고 또 특히나 이제 고급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고위층들이 와서 지금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지금 북한의 활동이 풍계리 활동이 북한의 어떤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북한의 어떤 그 말에 의하면 4월달 내로 큰 거 한 방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 예. 라고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거 한 방이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은 아직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핵실험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것이죠. 예, 이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나면 유엔 안보리가 또 이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声明을 내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안쪽에 핵실험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같은 수순인데요. 그럼 어제 정황으로 봐서 이번에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핵실험이 이제 임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존스 홉킨스대 그 38 로스 팀의 그 보고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임박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일단 핵 실험을 하려면 핵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핵을 넣고 그 핵실험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려면 지진 계측 장비를 그쪽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지진 계측 장비와 통제센터와 연결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네. 핵 탄두를 넣었으면 그것이 이제 이 포갑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걸 다시 메워야 됩니다. 그런 메우는 어떤 그 작업 그리고 통신 계측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 기구들의 설치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존스 홉킨스대 발표인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 그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들에 의하면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를 다 해놨다. 예. 이렇게 지금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 존스 홉킨스대 38 로스 팀의 연구 분석이 조금 한 발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해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쪽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어제 되메우기와 이 지진 계측기 설치가 포착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 작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차 핵실험이 지진파가 4.9에서 5.1 정도로 이렇게 계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차 핵실험의 지진파가 4.5였는데 2차 핵실험의 그 위력을 한 5킬로톤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4.9였으면 0.2가 증가하면 위력이 2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4.9니까 0.4가 증가했으니까 위력이 4배가 증가해야죠. 그러면은 2차 핵실험의 5킬로톤에서 4배 증가하면은 20킬로톤이 되죠. 그리고 일부 또 지진파 감지에 의하면 5.1까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5.1이 되면 40킬로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차 핵실험도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으로 성공한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고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아마도 어떤 그 고르게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1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어떤 그 위력이나 어떤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날 우리나라를 이제 방한을 하고 우리는 또 이 세월호 폭침으로 온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져가 있고
특히 또 중국이 육자회담을 원하고 있고 북한도 실제 육자회담을 원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자회담을 추진하는 마당에 지금 무모하게 핵실험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만약에 핵실험을 하면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신경이 곤두서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육자회담 재개를 노리는데 이 육자회담 재개를 노리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유엔 안보리 제재 기리안을 좀 완화시켜서 경제 발전에 좀 힘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육자회담 재개 또는 그 경제 발전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핵실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 더 압박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를테면 그 양수겹장의 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국을 25일 날 방문을 하고 그다음 우선지가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월말이 되어서야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사이에 과연 이런 그 기습적인 핵실험을 해서 미국의 신경을 최대한 자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미국의 어떤 그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시기에 가서 해서 어떤 그 협상의 타이밍을 이제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인데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로 봐서는 사실은 그 미국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월말 내로 핵실험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1, 2차 핵실험을 플루토늄 탄 고폭 실험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이 북한 외무성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우라늄 탄 이게 소형화 경량화된 실험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플루토늄 원료는 사실은 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이제 2차 핵 위기 때부터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한 감시 감독을 했고, 최근에 연변에 있는 그 흑연 감속로를 다시 돌리고 있지만, 그 흑연 감속로 돌린 지 얼마 안 됐고, 그 돌린다고 해서 지금 벌써 탄도 한 개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핵탄두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한 2-3개 썼으니까 지금 계속 그것은 고갈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 원심 분리기 2,000개를 해커 박사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심 분리기 2,000개를 1년 내내 돌리게 되면 우라늄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는 핵 원료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심 분리기를 언제부터 돌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 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계속 어떤 자원이 말라가는 플루토늄 탄보다는 계속 생산되고 있는 우라늄 탄의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물질의 새로운 형태인지 아니면 방법의 새로운 형태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새로운 형태라면 고농축 우라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법이라고 하면은 파키스탄처럼 하루에 한 3번 정도의 핵실험을 동시에 해버려가지고 2번, 3번 더 이상 할 것 없이 아예 그냥 핵 보유국으로 그냥 비공인을 받아버리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 우리 정부가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한 상태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사실 군사적으로는 좀 취할 조치가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외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 중국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2번, 3번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예. 북한의 정권을 또는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단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예.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애석하게도 마땅한 그런 제재 수단은 크게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는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또 이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는 말을 해야만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죠.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남자들 입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예, 출발사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 재방송이 금요일까지인데요. 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샤프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 이 서점에서 팔지 않는 제 한정판 오래된 시집이 있습니다. 효련의 집. 예, 5분에게 설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뉴스의 이면을 기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경향신문 윤경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우리 좌파 기자님 볼 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 좌파라니요. 양심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보수 논객이 아니고 양심파입니다. 진실파입니다. 예, 어떻든 제가 진행하는 미디어 포커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집은 일단 한 거는 저를 주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전부 세월호 침몰과 구조에 관련된 뉴스뿐이네요.
이 사고는 낡은 선박과 허술한 원안 관리 이게 주 원인이겠지만 피해가 확대된 건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는데 구조가 늦어지고 아직 생존자 구출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 시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국민이 지금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잇따른 막말 그리고 생각 없는 행동이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더 키웠다.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새누리당 쪽입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예비후보 막내 아들. 이건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실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워낙 유명인이 자주분이니까 국민들이 미개하니까 나라가 미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죠. 네. 아마 그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유가족들이 이제 공무원들하고 실갱이하는 것을 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만 18살에 지금 재수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의 아버지가 지금 서울시장 한때는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정몽준 씨이기 때문에 일파만파 더 파괴력이 커진 것 같고, 대부분 자녀들의 이야기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 정몽준 씨네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정몽준 후보가 아주 즉각 사과를 했고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서 조금 진화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것들이 너무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좀 잘못 알려져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은희 의원. 네. 참, 이분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 페이스북에 실종자 가족 행세라는 선동꾼이 있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영상의 여성이 실제 실종자 가족으로 밝혀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밀양 송전탑 앞에서 그 집회를 주도했던 여성과 이분이 동일이라고 잘못 판단했고, 또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이 화면이 더 씌워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진하고 사람 사진하고 이렇게 합성해서 누군가가 좀 완전 음모로 만든 것을 이거를 또 옮겨서 해서 어제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이 사실 SNS 트위터는 우리가 정말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생각을 널리하는 데 쓰는 거지, 이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데, 권은희 씨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요. 이분만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 선거 예비 후보로 있는 분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을 앞에 잔뜩 쓴 다음에 예비 후보 누구 올림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선거운동 하는 것 같아서 문자 메시지도 정말 공해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좀 다스리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어저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총무를 비롯해서 황우여 대표가 제발 SNS 좀 자제해달라, 이런 정치적 언급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꾸짖듯이 엄중하게 조회해서 말씀하시듯이 좀 그런 강령을 내렸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SNS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배단이 막 쏟아지는군요. 이 한기호 최고위원, 이 SNS에 올린 글이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침몰 사고를 대처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목소리를 종북 색깔론으로 매도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분도 한두 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기호 의원도 최고위원이기도 해서 다른 의원들의 비중이 제일 클 건데요. 이런 정부와 대처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과 이런 상황에서 앞자리에 서서 목소리만 높이면 빨갱이다, 종북이다라고 몰아붙이신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많이 이런 것들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빨갱이여야 되는지, 그럼 본인은 노랭이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종북이다 빨갱이다 몰아붙이면 이분은 그렇게 떳떳하신지, 그리고 이분이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선출을 되셨을 텐데요. 근데 방금 빨갱이 노랭이 이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이번에 이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에 의해서 전복이 됐다.
그래서 선장이 또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따위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저는 엄벌해야 된다는 생각. 아, 그럼요. 지금 뭐 색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요, 예.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라고, 네. 예, 물론 이 좌파 쪽입니다만은, 그래서 천하는 폭심도, 예, 역시 미국과 뭐 우리 쪽에서 음모론, 우리가 일으킨 것이다. 그런 글을 썼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상황인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되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죠. 네. 예.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 이번에 참 구설수에 또 올랐습니다. 이 현장에 가서 이 세월호 관련 자작시를 트위터에 올렸습니까? 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까? 또 그리고 이재호 의원도 시를 썼죠. 네, 뭐 시를 쓰는 시심이 있다는 거는 우리 전원책 떠나서 시인이시니까 시가 어떤 데 나온 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쓴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가당치 않을 뿐더러 본인은 경기도지사일 뿐이어서 지금 뭐 진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뭐 자기가 안전정보 장관이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면 모를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분도 한때는 대통령 후보였었고 앞으로 대통령에 나오실 걸 많이 밝히셨는데 한 국가를 통치하시겠다는 분이 나는 경기도지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시를 푸신다라는 것은 시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남들은 지금 왜 단장이라 그러죠? 예. 정말 장기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 슬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공감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덕목은 통치력만이 아니라 공감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슬프면 예, 말들이 잘 나오지 않죠. 네. 이 문자 메시지가 마구 올라옵니다. 8971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2130님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확 물갈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6210님 그런데 이럴 때 정치인들이 침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책임입이 아닌가요? 예, 6210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 예, 근데 이제 침묵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로 잠수통을 들고 들어갈 만큼의 행동력이 아니라면 얼굴 비치기용으로 그 현장에 내려가지 말고 정치인은 국회의사당이건 뭐 지역이건 이런 데서 현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이 잘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회의를 주재하거나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유가족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분들에게 지금 지탄하고 있는 거죠. 이때 나 몰라라하고 침묵하는 것도 비겁한 일이죠. 예.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새누리당 예비후보 네. 폭탄주 회식에서 무리를 빚었죠. 예, 폭탄주가 일사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때가 어느 때 잘 구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 후보에서 물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후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후보는 그대로 있고요. 네네. 예. 이번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 송영칠 안행부 국장, 돌아가신 분들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제 사실선을 썼고 그게 수리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빨리. 즉각 수리했죠. 예, 즉각 수리된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분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실수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던. 그랬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정말 여러 군데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정용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출세와 자리 보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현장을 헤아리지 않는,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된 거고 당연히 이제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 황제라면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있는 체육관에서 이 의약품이 있는 테이블 위를 치우고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는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난 사진입니다. 대비되는 것이 그 밑에 이제 찬 바닥에서 학생과 어머니가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무슨 거기다 계란을 풀어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석도 아닌 거 아닌데 왜 그거 갖고 난리냐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대단한 탕수육을 먹었냐 그냥 컵라면이었다라고 하지만 정말 청와대 대변인의 시각이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장관이다, 내가 국장이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정의원 총리도 지금 뭐 굉장히 고급 한옥 펜션에 있었다 어쩌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당시로서는 가장 겸손하게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 제가 아는 몇몇 분들 정말 금방집니다. 예. 이 국민 앞에 자기들이 월급 받는 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군림하는 자라는 이 그리고 미래를 이제 갖고 있는 아마도 장관. 이거는 이제 장관이나 뭐 정치인도 문제지만 의전을 하는 보좌관들부터가 장관 여기 앉으시죠. 이거 치우시죠. 교육부장관 오십니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의 속삭이는 놈들. 예. 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얘기가 나가는데 네. 정말 문제입니다. 예. 욕 좀 들어도 사실 사죠. 네. 예.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광주에서 임내현 의원 마라톤 대회에서 국회의원 임내현 이렇게 적힌 조끼를 입고 뛰었죠. 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온통 마비된 상태라고 할 만큼 대학교 축제 다 사라지고 수학여행 사라지고 가수들은 음반 발표도 못하고 뭐 각종 강의도 취소되고 이런 와중에 마라톤 대회를 뭐 진행하는 건 괜찮지만 본인이 꼭 그런 옷까지 하고 하였어야 될까? 국회의원 임내현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으면 정말 정치를 통해 자랑스러운 이름을 빛내셔야지 마라톤 때 나와서 옷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그 송중근 씨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그 진도체육관 찾았을 때 실종자 가족협회 뭐 대표로 사회까지 봤었는데 전혀 실종자 가족 상관이 없는 분이었고 세정추에서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예비 후보에서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오해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상한 세력들이 와서 뭘 한다. 근데 정말 지금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헤아리신다면 찢어지는 이 정말 송정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청소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갔다고 본인은 변명을 하지만 납득하기 좀 어렵죠. 5102님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문제 있는 의원들 징계 여부를 이야기한다는데 진짜 처벌하겠습니까? 괜한 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한 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 이 매체들 많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했어요. 방송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까지 규제 뛰어들면서 너무 심한 과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매체에서도 이 홍가의 사건 같은 위대한 거짓말 파문에 낚여버렸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한국 언론도 침몰했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갖고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까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일간지, 뭐 주요 방송사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언론사들, 인터넷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초를 다루는 속보 경쟁을 합니다. 보통 신문에서도 종이신문이 아니라 그래서 온라인 팀들이 있어서 디지털 뉴스 팀들이 하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뻔한 얘기를 하면 데스크가 또 신선한 거 없어, 새 뉴스 없어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과열 경쟁에 휩쓸리다 보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윤리나 이런 거 지켰어야 됐을 텐데 홍가영 씨 같은 경우에 뭐 나타나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할 때 검증을 거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카메라들을 아무데나 근접해서 들이대니까 이번에 그 고문회의 하니까 기자들 카메라들이 많이 깨졌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실종자 가족은 쇠로 만든 의자를 들고 집을 던지고 쫓아오고 뭐 이런 일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기자들은 근처에 제도 가지도 못하고 취재도 엿듣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앵커라든지 이제 주요 마이크를 쥔 분들의 교양과 상식을 의심하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MBC 같은 경우도 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보험이 얼마나 나올까 차트를 살펴가면서 그랬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종자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 선정적인 보도죠? 네,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죽은 걸 아느냐고 이렇게 또박또박 물어보던 예. 분이라든가 뭐 뛰어내렸을 때 물이 찹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은 평소에 대화는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질 정도의 선정적인 보도였다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TV조선이었죠.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한다면서 59.8%라고 예. 자랑을 하던 뭐 예. 이런 기자들도 있어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이런 막말 보도 뭐 막장 보도들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이 영국 BBC나 미국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은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고용의 조건이라는데 우리도 좀 기자들 이 수준이 정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미국 같은 경우 카트리나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2005년 뉴올리안즈 수습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엉망이 예. 돼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라는 것, 이 정부가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467님 기자님의 이야기 속 시원합니다. 8741님 역시 우리 윤경 기자 칭찬입니다. 유 기자님의 코너 애청자였는데 아쉽습니다. 예, 정말 지난 13개월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예. 예,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이 앵커로 하신다고 전에 덩달아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이걸 떠나셔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6320님, 예, 제 목소리에 마음이 짠했다고 되어 있네요. 2817님, 예, 너무 아쉽다는 얘기. 1234님, 예,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예, 안타까움을 적었습니다. 0608님, 261님, 그리고 5502님, 예, 전부 다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2879님, 9169님, 예, 특히 9169님은 제 자율직들 하나만 꼭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6416님, 2661님, 예, 2661님은 개인 택시 종사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봉두환 선생 일에 가장 좋아하는 전직 변호사님, 전직 변호사 방송이라 되어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2661님, 예, 8832님, 0849님, 다들 고맙습니다. 예, 클로징 멘트입니다. 세월호 침몰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국적을 생각합니다. 이 뒤돌아보면 사고는 필연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선박은 낡았고 선장은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비정규직 대리선장이었습니다. 우왕좌왕된 정부는 피해를 키웠습니다. 매뉴얼은 많았지만 지키지 않았죠. 예, 정치인들 얼굴 팔기에 바빴고 허튼 소리로 유가족들 상처에 소금을 문지른 짓만 했습니다. 뒷북치기로 열심히 합니다. 온갖 유언비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이번 사고가 미국 잠수함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바람에 선장으로부터 선장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장문, 그저 기가 막힙니다.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보호하자는 말을 이제 그만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용기를 냅시다.
제가 추첨한 번호 말씀드릴게요. 2879님, 9169님, 2661님, 2817님, 그리고 1233님, 0934님 6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